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2020년 경찰대학교 기출해설 강의 영어 과목을 맡은 김나영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도 녹록치가 않았던 이제 기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드릴 건데, 기출 시험은 특히 이제 풀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음 있을 시험들에 대한 어떤 기초가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시간 재고 풀어보시고 체크하는 연습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 푸시는 게 중요해요. 기출 연습을 하실 때는 시간 재고 주르륵 풀고 답안 마크해보고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다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45문제를 분석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두 번을 푸셔야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차근차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해볼게요.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 말 그대로 이제 이 단어의 의미를 아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평상시 단어 암기량이 굉장히 많다면은 실은 이렇게 제시된 단어를 보자마자 답을 고를 수도 있겠죠. 근데 실은 굉장히 안 쓰는 단어, 어려운 단어, 깊숙한 단어들을 많이 꺼내서 출제를 하다 보니 바로 보기에서 이제 골라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추가 설명들을 보고 가장 가까운 걸 골라주시는 거죠.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procrastination이란 단어가 있는데 딱 봤을 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문맥 속에서 이제 유추해보란 내용이 되죠. 자, 됩니다. 어떻게 해요? major problem, 주된 문제가 된대요. 그럼 딱히 뭔가 좋은 건 아닌 거란 짐작을 가질 수 있죠. 어느 상황에서요? in your work life, 직장 생활이나 일할 때 있어서 문제가 되곤 하는 거래요. 어쩔 때요. when important task, 중요한 어떤 업무 또는 어떤 이제 맡은 책임 있는 일 있죠. 이런 것들이 left,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죠. 어떤 상태로 undone, 뭔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 그죠?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된 건데 어떻게 된 거냐면 요렇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미끄러지다란 뜻인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굉장히 이제 엉성한 상태로란 뜻이에요. 엉성한 모양으로 엉성한 상태로 일이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된 게 아니라 엉성한 상태, 그리고 잘 마무리 안 된 상태. 그랬을 때 뭔가 인이 붙었죠? 부정적인 말이에요. 원래 적절한이란 뜻을 갖는데 적절하지 않은, 불충분한이란 뜻이에요. 뭔가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 남겨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complete 하기에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중요한 업무들이 잘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대요. 이 말은 되게 중요하고 뭔가를 끝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해. 그리고 마무리가 안 됐어. 그럼 자꾸 일을 팍팍팍 전진 못하게 되면서 자꾸 미루게 되고 꾸물거리게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major problem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뭔가를 미루고 연기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postpone이란 단어가 뭔가를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뜻으로 좀 익숙하죠. month 붙었기 때문에 명사형이 되겠죠. 그래서 미루는 것, 연기하는 것, 꾸물거리는 것과 유사한 거는 2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자, 역시나 해당되는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한번 주어 찾아볼게요. Worldwide Financial Crisis. 세계의 경제 위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last, 후기예요. 1997년 후기에 시작했는데, 자, when 나왔고 주어 가볼게요. 자, 아시아의 몇몇 그런 currency, 그런 뭐 통화 경제가 어떻다고요? 굉장히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 자, 가치로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경제 위기라는 말을 썼죠. 경제 위기에 당연히 통화는 급락하고 훅 떨어지겠죠. 뭐 상승할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가치가 떨어졌구나. 그러면 지금 떨어졌다는 뉘앙스를 갖는 건 dropped sharply, 급격하게 하락했다. 그래서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괜찮죠? 3번. 자, if you can't weave. 자, weave라는 거는 여러분 뭔가를 갖다 이제 엮어내고 짜내고 하는 것들을 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인용문이란 뜻입니다. 인용문을 이렇게 엮어낼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에 집어넣나 보죠. 그죠? 자, 너가 인용문을 갖다가 아주 솜씨 좋게, 보기 좋게
인용문을 갖다 어떤 이 글에 into the 자 여러분 이런 건 이제 산문을 얘기해요. 글이 많은 것들 있죠. 운문 말고 산문. 그래서 쭉 이제 써내려간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산문에 인용문 하나를 쑥 weave 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인용문 긴 산문에 이렇게 정말 솜씨 좋은 인용문을 갖다 쏙 하고 이제 엮을 수가 없다면 엮으면 좋겠는데 적절하게 집어넣기가 참 어렵잖아요. 엮을 수가 없으면 이렇게 해란 뜻이에요. 좋은 인용문을 글 안에 집어넣고 싶은데 can't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and 병렬 구조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래요. 일단 두 번째 거 볼게요. 유추해 봤을 때. 그리고 대신에 요렇게 하는 거 대신에 또 어떻게 하래요? 다시 쓰래요. 다시 이거를 갖다가 글에 맞게끔 쓰란 얘기죠. 다시 알맞게 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알맞게 재편성하거나 아니면 안 쓰거나 이거겠죠. 억지로 집어넣는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요거는 abandon, 뭔가를 버리거나 빼내란 얘기죠. 그러면 버리다란 내용에 1번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문맥으로 봤을 때 1번이 정답에 가깝죠. 넘어가 볼게요. 4번이에요. 자, 4번도 빈칸에 알맞는 걸 쓸 건데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봐볼게요. Increasing power, 증가하는 어떤 파워. 무엇이? Personal computer, 개인 컴퓨터 있잖아. 우리가 쓰는 데스크탑 같은 거. Personal 컴퓨터에 그런 이제 증가되는 그 힘이 엄청나잖아요. 실은 없으면 불가능하죠. 어떤 작은 일처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개인 컴퓨터가 사용도 증가되고 그 힘이 증가하는 그 힘이 어떻게 만들어요? 자, making. 자, 요거 가목적어기 때문에 진짜 목적어 요거로 설명을 합니다.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요. 진짜 목적어인데 무엇을 갖다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여러분 뭐 프로그램 같은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나 발달에 있어서 되게 도움을 준대요. 그쵸? 개인 퍼스널 컴퓨터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더욱더 이제 smarter, 더 똑똑하게 만들고 그리고 좀 더 more 이렇게 반응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우리 유저들에게 그죠? 만들고 있는 굉장히 퍼스널 컴퓨터의 장점이자 그 증가가 되게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타입은 누구나 이제 anyone에서 이제 특징을 주고 있죠. 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서 더 똑똑하게 더 반응 있게 만들고 누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수준에 있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타입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떤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울리기 때문에 여기서의 표현은 베이직, 기초의 아주 기본적인 누구나 anyone 사용할 수 있는 이란 내용이 어울리겠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5번이에요. 가게 되면 자, 역시나 이제 어울리는 표현을 골라주는 건데 실은 문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그 단어를 유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reason, 어떤 한 이유가 있어요. 생각할 이유래요. 무엇을요? 자, 뭘 생각하냐면 바로 written language. 이 written language가 이렇다라고. 자, written language는 문자 언어입니다. 문자 언어. 문자 언어가 굉장히 보기도 쉽고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편리하고 여태까지 now 우리가 지금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extremely 우리 곁에 오래오래 있었고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굉장히 변하지 않는 그 문자 언어를 대체한 뭔가 있지 않잖아요. 그 말은 여전히 이게 입증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 곁에 계속 있어. 굉장히 편리해. 계속 잘 쓰고 있어. 라는 뉘앙스를 이제 품고 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실제로 어떻대요? 여러분 리를이란 말은 여러분 이제 거의 없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변화가 조금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written language라는 그 시스템 자체를 중국에서도 어떻대요? 이만큼 3000년 이상이나 변화된 거 없이 계속 쓰고 있고 형태를 갖다 유지하고 있고 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여기서 이제 근간이 됐지만 뒤에를 보시게 되면 변화 없이 쭉 오랫동안 지속적인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속되는, 오래되는 persistent 5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지문에
숫자가 나오면 그 주변에 보통 힌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 이끌잖아요. 보면서 이제 가는 내용들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에 이제 알맞는 이제 보니까 이제 부사 형태를 넣어야 되나 봐요. 자, 그럼 역시나 이 이제 내용과 이제 확 이끌어지는 흐름을 좀 한번 볼게요. 자,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무엇이 일단 분사 구문이니까 뭐 해석은 문맥에 맞게 자유롭게 뭔가 분명한 어떤 형태나 어떤 포뮬러가 이제 부족해. 무엇을? 자, making decision,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뭔가 확실하고 분명한 어떤 틀 이런 것들이 부족한다면 우리는 이제 뭔가 reactive 뭔가 이제 어떻습니까? 되게 이제 반응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이게 뭔 얘기냐면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그 포뮬러가 부족하게 되면 결여되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뭔가 바로바로 반응하게 되거나 그리고 뭔가 멈춰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의지하는 거예요. 어디에? 친숙한 곳에 의지하게 되어 있죠. 왜냐면은 딱 갑작스럽게 어떤 틀이 있지 않으면은 좀 더 친숙한 거. 그리고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에 우리는 좀 의존한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편안한 방법에 의존하겠죠. 아무래도 그 결정한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렇다라고요.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이제 접근 방법을. 뭐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정해진 틀에 맞춰서 결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리액티브하고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그리고 반응적으로 그리고 친숙한 것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는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훅 우연히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이 소리인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우리는 딱히 어떤 체계를 떠나서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인다. 말 그대로 우연히 혹은 그냥 있는 그대로 랜덤리 얘가 어울리겠죠. 우연히 무작위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게 맥락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괜찮죠? 다음 가볼게요. 7번이에요.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주라는 문제예요. 어법상 문제는 절대 해석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밑줄에 있는 그 주변 문법만 보면 실은 정답이 나와요. 혹은 at which?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라는 그런 포인트만 짚는 거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딱 봤을 때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어떤 거를 이제 대상으로 문제를 냈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쭉 1번부터 2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포인트를 잡는 거죠. 여기 3번 그리고 4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실은 뭐 관계대명사 문제도 있고 어떤 거는 실은 뭐 대명사 문제도 있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가장 고르기 쉬운 것부터 가서 이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어법 문제에서 가장 좀 간편한 건 실은 대명사 문제이긴 해요. 왜냐면 대명사 문제는 그 안에 답이 있거든요. 그럼 대명사부터 짚어볼까요? 자, 대이라는 거는 복수 명사를 그것들 혹은 그들로 바뀌었죠. 그럼 앞에 있는 복수 명사에 해당되는 걸 골라주면 되는데 해석상 대이가 가리키는 건 실은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됩니다. 이 아이가 됩니다. 이집트의 지라는 이것이 실은 언급하고자 하는 이 아이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위치부터는 추가적인 설명으로 계속적인 용법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급하는 건 이거다. 그러면 description 이 문장 딱 보셔도 단수죠. 그래서 they가 아니라 it로 골라주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문법 문제가 이제 여러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게 해석이 아닌 정말 딱 봤을 때 요지가 뭐구나. become 뒤에 형용사라면 분사 중에 pp냐 ing냐 이 문장 뒤에 완전 불완전이냐 이것이 문법 문제의 그 보기를 보자마자 생각이 나야만 하거든요. 얘는 딱 봐도 탄수, it. 그래서 4번은 틀렸다라고. 대명사 문제는 비교적 문맥의 힌트가 많기 때문에 고르기가 쉽습니다. 괜찮죠? 7번에 4번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4번. 아까 전에 요 데이를 갖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it로 바꿨죠? 요것만 봐주시면 돼요. 자, 다음 가볼게요. 8번.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내용입니다. 역시나 이제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단수 복수냐부터 그냥 명사만 나오니까 쭉쭉쭉쭉 뭐 최상급부터 딱 나와요. 그러면은 역시나 해당되는 문제를 볼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뭐 비교급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최상급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라고 문제 패턴이 좀 있는 편이죠. 자, 5번부터 가볼게요. 자, 위치입니다. 위치라는 건 여러분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죠. 요거 하나만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 문제가 있고 그리고 관계 부사 문제가 있을 때 물론 두 개 다 이제 관계사죠. 관계사죠. 이러한 관계사에서 실은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주어나 혹은 이제 목적어가 이제 앞으로 가서 불완전한 형태를 띠는 거고요.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완전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부사 역할하는 전치사 구나 부사가 앞으로 가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위치가 왔다라는 거는 실은 요 관계대명사 라인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한지를 보면 되거든요. 자, 불완전한 건지 찾아볼까요? forest, flies. 자, fires네요. 그러면은 숲의 그런 불. 그럼 산불이죠, 뭐. 숲속에 불이 났는데 may increase 동사입니다. 여러분 increase란 동사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따로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문장이 끝나버리고 뒤에는 부사가 되겠죠. 즉 이 말은 산불이 증가할지도 몰라. 완전한 문장.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관계 부사로 바꾸는 거예요. 관계 부사로 바꾸거나 worry니까 뭐 관련된 전치사 플러스 관대로 바꾼다든지 at을 쓰면 좋겠죠. 걱정에 대한 부분인 거니까. 혹은 한 단어로 정리를 하든지 해서 여기 이제 전치사 at을 써준다든지 해서 문장을 갖다가 완전하게 바꾸셔야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주어가 빠져 있든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애초에 목적어는 없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앤서는 5번이에요. 괜찮죠? 자, 8번. 5번 맞죠? 5번 그대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괜찮겠죠? 자, 넘어가실게요. 다음은 9번입니다. 역시나 어법상 틀린 걸 골라주라는 문제예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딱 봤을 때 틀린 거를 이제 골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두 문제가 나오면은 보통 우두 동사 원형, 우두 have pp라는 구문이 나오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 가정법이구나 라고 알고 이제 앞에를 보시면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가정법 기본적인 폼이 좀 필요한 거죠. 과거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if 문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if로 시작하는 거, wish로 시작하는 거 가정법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어가 있고 나서 이제 과거 동사를 갖다가 요 if절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주절 있겠죠? 요 주절에 해당되는 아이가 반드시 우두 동사 원형, 쿠두 동사 원형처럼 조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짝꿍이라는 거. 요렇게가 짝꿍. 그리고 가정법 과거만 또 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가 또 있겠죠. 과거 완료는 어찌 됩니까? if 쓰고 주어 쓰고 과거 완료를 여기다 써요. 과거 완료는 had pp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주절에 나오는 동사는 얘처럼 조동사를 그대로 내린 것뿐만 아니라 우드 뒤에도 내려줘가지고 동시에 다 내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 게 가장 좋냐면 여기가 과거야. 그러면 여기를 이제 우드라고 보면 돼요. 원형. 그리고 여기를 과거 완료야. 그러면 우드 have pp로 같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론 혼합가정법은 이걸 또 섞어요. 어렵죠. 그건 이제 시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힌트로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가 많이 나온다더라. 그럼 이제 우드비라는 거는 앞에가 과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이제 부사절을 한번 볼까요? if절이나.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절이잖아요. 그러면 가봐요. 여기 나오네요. if를 생략하고 앞으로 이제 뽑았죠. if를 생략하고 자 had pp 요건 여러분 누가 봐도 헤드 pp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과거 완료란 뜻은 뒤에를 이렇게 우드가 아닌 우드 have be는으로 써야지만 둘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동일하다는 얘기죠. 틀린 거는 3번이었어요. 우드 be가 아니라 우드 have pp가 맞더라. 괜찮죠? 그래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10번. 그러니까 우드 비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드 have pp로 바뀌는 거 아까 지문으로 먼저 보셨죠? 자 10번까지 가볼게요. 자 밑줄친 부분 중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 이 단어가 해석했을 때 문맥상 혼자 어울리지 않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낱말 고르는 문제는 물론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우리는 힘이잖아요. 문맥 보는 거야. 해당되는 이 단어 주변에 얘랑 어울리지 않는 게 있으면은 답이 아닐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forecast라는 건 여러분 이제 예측이란 뜻이죠.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예측은 뭐 미래에 대한 예측은 뭐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일단은 자 그것이 that will be an easy struggle, 굉장히 쉬운 투쟁이 될 거다. 보세요. 여기는 easy란 표현과 일단 struggle 자체가 좀 어울리진 않아요. 보통 투쟁은 어려운 투쟁, 힘든 투쟁 이게 좀 맞죠? 근데 쉬운 투쟁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뭐래요? 미래에 대한 예측은 실은 쉽진 않다라는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측은 쉬운 게 아니야. 아주 쉽지 않은 그런 투쟁이 될 거야. 어려운 투쟁이 될 거야. 힘든 투쟁이 될 거야. 반대말 쓴 거죠. 어울리지 않는 건 4번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easy를 쓰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투쟁이 될 거다.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까지 가볼게요. 역시나 이것도 이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을 찾는 거다 보니까 주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when, 뭐 어쨌을 때, question, 질문을 갖다 받았을 때, 질문을 갖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embarrassing,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받게 됐을 때 응답자 같은 경우는 당황스러우니까 어때요? 뭐 그게 아니라 뭐 횡설수설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약간 좀 대충 말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overstate, 여기서 이제 예시를 하나 줘요. 오버해서 과장해서 말할 수 있어요. their income, 수입을. 지금 예시를 든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나 예민한 질문을 받으면 제 월급이 실은 이만큼이에요 라고 과장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부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볼게요. They do. 자, vote라는 건 투표하다인데 투표하지 않았던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income, 내가 수입을 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제 가지고 있던 것보다 좀 과장해서 말을 한다거나 이 말은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 굳이 솔직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투표를 안 했다는 것을 저 투표 안 했는데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투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 부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드밋을 쓴 거예요. 만약에 요 메인 앞에 not이 없으면 맞죠? 투표 안 했다는 거? 나 부정해. 아니야. 나 투표했어요.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다던가 그냥 툭 예민한 질문이니까 당황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에 denying이 있기 때문에 not이 살아있느라 실은 내가 투표 안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안 할지도 모르는 거죠. 부정인 거잖아요. 그죠? 좀 어렵죠? 그래서 어울리는 거는 나 투표 안 했어요 라고 인정을 하는 걸 안 하겠죠. 이해가요? 여기 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울리는 표현은 3번이 이제 어드밋으로 바꿔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뜻일 때 더 어울리더라. 3번이 되겠죠.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봤는데 실은 요 단어를 보기보단 단어 주변에 있는 게 이제 긍정이 몇 개고 부정이 몇 개고 요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이랑 맥락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왜? 뭐 however, but 같은 접속사나 접속부사가 없잖아요. 그럼 문맥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있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11번까지 마무리하고 이어서 더 보도록 할게요.